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만년필을 처음 써보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사항들을 좀 개괄적으로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거 하나만은 꼭 알고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만년필은 만년필, 노트, 잉크 이렇게 세 가지를 어떻게 매칭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만년필의 필감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잘못 매칭돼도 필감이 확 떨어져서 그 만년필의 역량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만년필과 잉크와 종이 이걸 항목별로 설명드려 볼게요. 만년필은 강한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지 않는 한 대대로 물려주면서 쓰는 필기구이기 때문에 저렴한 걸 많이 사는 것보다는 진짜 좋은 펜을 5구에서 많으면 10구 남짓으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런 10만 원 미만의 만년필들은 펜 쪽의 퀄리티가 다 고만고만해서 진짜 괜찮다 싶은 펜들은 5종류 내외였어요. 제가 써본 10만 원 미만 모델 중에 고급기가 생겼는데도 계속 꺼내서 쓰고 싶을 만한 퀄리티를 가진 펜들이에요. 크로스, 베일리 라이트, 파이로트, 프레라, 홍디안, N1, N1S, 그리고 트위스비 에코. 이 중에서 한 구에서 2구 정도만 경험해 보신 뒤에 만년필을 계속 써보고 싶다 하시면 10만 원대 중급기로 바로 업그레이드를 해도 충분하실 거예요. 중급기나 상급기로 바로 업그레이드 하실 때 주의할 점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다 필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5만원짜리에서 50만원짜리로 건너뛴다고 해서 10배만큼 만년필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고가의 펜일수록 후기들을 꼼꼼히 비교해 보면서 그 만년필이 가진 강점이 나의 손에 잘 맞는지를 좀 비교 선택하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게 좋은 펜이고 또 어떤 게 내 손에 맞는 펜인지를 고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수록 만년필을 하나 들이면 그걸 좀 오래 다양한 종이하고 다양한 잉크들과 매칭해서 써보고 이 다음 펜으로는 어떤 강점이 있는 거를 좀 사야겠다 하는 식으로 방향을 좀 좁혀가면서 내 필통을 채워가는 게 좋아요. 또 인문계에는 어떤 만년필을 써도 대체로 다 좋다고 느끼는데요. 아무래도 좋다는 기준이 아래쪽에 잡혀 있다 보니 1,000원짜리 만년필 써보다가 5만원짜리 진짜 괜찮은 만년필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쓰던 이런 만년필들은 도저히 못 쓰겠다 싶어지는 순간이 와요. 첫 번째로 잉크 흐름이 약한 만년필은 종이 매칭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안 쓰게 되고요. 두 번째로 컨버터 용량이 이렇게 작은 펜들은 계속해서 잉크를 자꾸 충전을 해가면서 써야 돼서 안 쓰게 되기도 해요. 또 세 번째로 펜 촉의 스타일이 비슷한데 바디의 무게 밸런스나 그립감이 좀 더 괜찮은 펜들을 만나게 되면 비교 우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펜은 아예 또 안 쓰게 되는 시기죠. 한번 좋은 펜을 써보고 나면 그보다 못한 품질의 펜들은 버려도 좋겠다 싶을 만큼 아예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문기일수록 저렴한 만년필들을 많이 사지 않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입문기에는 종이의 중요성을 잘 모를 때이기 때문에 극세필만 유독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년필에 대한 경험이 늘어날수록 점점 얇은 촉에서 좀 굵은 촉으로 범위를 넓혀가게 되는데요. 글씨가 가늘게 표현되고 굵게 표현되고는 이 펜촉이 가진 펜촉 본연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노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거든요. 같은 펜에 똑같은 잉크를 넣어서 종이만 바꿔 쓴
필기물인데요. 마시멜로우에 썼을 때는 비교적 세필에 가깝게 표현된 게 미라클 종이에 썼을 때는 훨씬 굵게 표현이 되잖아요. 젤펜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시멜로우에는 0.5 정도였다면 미라클에 썼을 때는 0.7 정도, 종이를 빗세분으로 바꿔보면 또 0.8 정도, 이런 식으로 종이에 따라서 글씨 굵기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세필을 선호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인문계에는 종이를 다양하게 써보지 않기 때문에 세필만 선호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필만 사들이다 보면 로디아처럼 표면이 매끈한 특성을 가진 그런 종이류는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꼭 세필만을 고집하시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세필을 사서 충분히 써봤다면 그 다음에는 또 잘 만들어진 일반 촉, 그 다음에는 잘 만들어진 굵은 촉, 이런 식으로 펜쪽 굵기도 좀 타입별로 다양하게 들이시게 되면 만년필의 특성들을 좀 다채롭게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만년필은 크기도 그 차이가 커서 자기 손에 맞는 펜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유명한 이런 일사구 같은 만년필이라고 해도 내 손에 맞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으니까요. 손이 작은 분들은 이런 대형기가 오히려 오래 필기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손목이 또 약한 분들은 25g 넘어가는 무거운 만년필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필체가 좀 너무 가벼워서 흘림체로 써지는 걸 교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년필 자체의 무게로 지그시 눌러주는 그런 묵직한 펜이 손에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이런 크기와 무게도 사용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손에 맞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펜으로 사전 체크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만년필을 고르실 때도 아마 수많은 리뷰들을 참고하실 텐데요. 제품 판매 페이지에 달려있는 그런 구매평들은 가급적이면 참고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만년필 받아서 잉크 딱 충전하고 몇 글자 테스트 필기 해볼 때는 대체로 흐름도 좋고 필감도 좋게 느껴지거든요. 보통 몇 글자 안 써보고 리뷰들을 남기는 편이라서 오래 써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만년필의 단점을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체로 리뷰에는 그 만년필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리뷰들이 많거든요. 만년필은 한 번 사서 평생 또 대를 물려주면서 쓰는 필기구인 만큼 좀 많은 양의 필기를 해본, 그리고 다양한 잉크나 다양한 종이에다가 그 만년필을 써본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남기는 리뷰를 참고하셔야만 그 펜의 단점도 미리 좀 파악을 해볼 수 있고 장점도 나한테 잘 맞는지를 분별을 해가면서 선택하실 수가 있죠. 만년필을 오래 써보니까 만년필은 사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뭔지를 알고 사야 내팽개치지 않고 오래오래 자주 꺼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제반사항을 다 고려해서 열심히 비교해보고 검색해봤다 그랬는데도 나는 잘 못 고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본인의 손 크기 그리고 손목의 상태, 또 필기하는 목적, 필기량, 사용할 노트 혹은 만년필의 가격대, 평소 글씨 쓰는 글씨 크기,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을 좀 써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좀 적합한 펜과 종이를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만년필에 잉크를 넣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일회용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식이에요. 펜을 분리하고 이 펜촉이 있는 몸통에 딱 소리 날 때까지 힘껏 끼워 넣으면 1분 이내로 잉크가 흘러나오거든요. 카트리지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A5 기준으로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정도는 필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사용을 할 때도 이런 카트리지만 필통에 한두 개 가지고 다니다 바꿔 끼워주면 돼서 아주 간편하죠.
단점이라면 만년필 브랜드마다 들어가는 카트리지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성이 좀 약하고 또 잉크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게 출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또 다회성 컨버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브를 양방향으로 돌려주거나 클릭하는 방식으로 잉크를 넣은 뒤 배럴과 결합해 사용할 수 있어요. 컨버터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주로 주사기를 사용해서 잉크를 넣기도 하는데요. 잉크병에 펜촉을 담가서 충전하는 방식에 비해서 주사기로 넣으면 잉크를 사방에 묻히지 않고 깔끔하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써도 대체로 1분 정도 지나면 문제없이 잉크가 곧 흘러나오는데요. 이렇게 주사기로 충전해서 쓸 때 잉크 흐름이 조금 끊긴다거나 글씨를 쓸 때 잉크가 느리게 흘러나오는 그런 헛발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펜촉을 잉크병에 가볍게 이렇게 담가서 적셔주면 흐름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펜촉에 묻은 잉크는 가볍게 닦아낸 다음 필기하시면 됩니다. 잉크병에 펜촉을 담가서 충전했는데도 글씨가 자꾸 끊겨 나오거나 헛발질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펜촉 자체에 윤활액이 아직 남아있어서 잉크가 충분히 펜촉을 적시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펜촉 끝부분을 미온수로 몇 차례 세척해주면 해결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세척을 아무리 해도 헛발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펜촉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수리를 받거나 헛발질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이를 찾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이 몸통 자체가 잉크통으로 되어 있는 타입인데요. 이 뒷부분에 노브를 돌려가면서 잉크를 펜촉으로부터 당겨 올리는 피스톤 필러 방식과 이 피스톤을 밀어내면서 그 공기 반동으로 잉크가 올라오게 하는 플런저 방식이 있어요. 이런 형태의 만년필은 몸통 자체가 잉크통이 되기 때문에 잉크 용량이 컨버터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서 필기량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고요. 특히 고가의 만년필들 중에 이런 피스톤 필러 방식의 만년필이 많아요. 이 트위스비 에코가 피스톤 필러 방식의 만년필 중에 아주 가성비가 훌륭하게 출시된 제품이고요. 플런저 타입과 피스톤 필러 잉크 충전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잉크는 주로 수용성 잉크를 사용하는데요. 시중의 잉크들 80% 정도는 수용성 잉크인데 젤펜이나 볼펜 사용할 때보다 묽고 흐름이 좋으면서 부드러운 필감을 주는 대신 물이 묻으면 정말 쉽게 번져요. 만년필은 힘을 빼고 필기하는 필기구라서 물이 튀면 글씨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번지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죠. 이런 단점에 대응하는 방수 잉크 종류가 별도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필기 후에 물을 묻혀도 번지지 않아서 오래 보관할 문서나 일기, 그리고 채색이 필요한 드로잉 스케치에 주로 쓰여요. 방수 잉크는 물로 잘 닦아낼 수 없는 게 특징이다 보니 립에도 영향을 주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값비싼 만년필보다는 망가져도 타격이 적은 비교적 좀 저렴한 펜에 넣어서 쓰게 되는데요. 저는 펜촉 교체가 쉬운 3만원대 홍디안 N1 모델이나 크로스 베일리 라이트에 방수 잉크를 넣어서 일기 쓰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잉크를 충전해서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잉크를 넣더라도 잉크 넣기 전에 반드시 세척한 뒤에 사용하고 있어요.
수성 잉크는 물로만 세척해도 잉크가 뭐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 나가지만 방수 잉크는 물로 세척한 뒤에 이런 전용 세척제와 물을 1대1 비율로 이런 공병에 넣은 뒤에 펜촉을 하루 정도 담가서 마무리 세척까지 해주는 시기예요. 물로만 세척했을 때 이제 파란 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세척을 했는데도 세척액에 하루 정도 담가놨더니 이렇게 파란 물이 또 빠졌거든요. 가볍게 세척액으로 중간중간 세척을 해준다. 이 정도만 관리를 해줘도 방수 잉크가 펜촉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광택을 띠는 발광 잉크나 전혀 톤이 다른 두 가지, 세 가지 색으로 분리되어 보이는 색 분리 잉크도 있는데요. 발광 잉크는 빛에 비춰보면 이런 광택이 있는 잉크예요. 세필로 써도 종이를 잘 맞춰서 쓰면 광택이 잘 보이지만 대체로 굵은 촉에 썼을 때 잉크의 특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편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1호 시즈쿠 잉크도 이런 B7 같은 종이에 썼을 때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광택이 보이죠. 발광 잉크는 아니지만 그런 성분이 약하게나마 섞여 있는 거죠. 1호 시즈쿠는 주로 수성 잉크로 구분을 하고 발광 잉크 종류는 잉크 종류에 시인 잉크라고 영문으로 표기가 돼서 나와요. 이런 잉크들은 은근히 기분 전환되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발광 잉크나 색분리 잉크 이런 잉크들을 종종 꺼내서 쓰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펄잉크. 요즘은 국내 브랜드도 이런 펄잉크들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죠. 펄잉크는 주로 이런 딥펜으로 사용을 하지만 굵은 촉의 만년필에도 넣었을 수 있을 만큼 고운 입자의 펄로 만들어진 제품이 많아졌어요. 이런 펄은 흔들어서 수성 잉크 부분하고 펄을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펄이 아무리 흔들어도 금세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만년필에 펄잉크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펄이 가라앉는지 아닌지를 바로바로 확인하기 좋은 투명 배럴 제품에 넣었으면 좋고요. 펄잉크는 또 세척을 꼼꼼히 한다고 해도 미세한 펄입자가 이런 피드 사이사이에 조금씩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펄잉크 전용 만년필을 따로 한두 개 구비해 두고 쓰면 좋아요. 저는 트위스비 에코가 이 그립부까지 투명 배럴로 되어 있어서 피드 어느 부분에 펄입자가 가라앉아 있는지가 바로바로 확인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트위스비 에코 M촉하고 B촉을 펄잉크 전용 펜으로 쓰고 있는데요. 특히 M촉 정도가 펄잉크를 썼을 때 굵기가 다소 가늘어지는 효과도 있고 펄잉크 쓰기 딱 좋은 굵기라서 소설 필사할 때 자주 꺼내 쓰고 있어요. 수성 잉크들 중에도 좀 더 묽은 잉크, 반대로 점성이 느껴질 만큼 좀 더 되직한 그런 느낌의 잉크, 그리고 수채화 물감을 한 겹 칠한 것처럼 아주 옅게 표현이 되는 그런 수채화 잉크, 극흑이라고 불리는 정말 짙은 농도의 잉크 등 다양한 특성의 잉크들이 있어요. 제가 잉크 경험이 좀 적어서 팁이라고 말하기 옹색하지만 만년필 중에 잉크 흐름이 너무 약하다 싶은 펜은 세일러의 시키오리 요나가 컬러를 썼을 때 흐름이 훨씬 좋아져서 필감이 좀 나아졌고요. 반대로 흐름이 너무 줄줄 흘러나온다 싶은 펜은 이 몽블랑 미스테리 블랙 컬러가 마르는 속도가 좀 빠르기도 하고 흐름이 박해서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잉크들은 워낙에 종류가 또 적고 대체로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잉크들이 대다수다 보니 사실은 잉크를 바꿔 쓰는 것보다는 종이를 바꿔 써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년필들은 잉크가 들어있는 상태로 너무 장기간 보관하다 보면 나중에 잉크 세척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몇 년 동안 잉크가 들어있는 걸 잊어버리고 방치했던 만년필들은 잉크가 녹지 않아서 결국은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깨끗하게 닙을 세척해서 건조한 뒤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만년필 쓰기 전에 사용하던 노트 종류는 만년필로 썼을 때 번짐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펜촉이 종이 표면을 긁어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되도록 만년필을 잘 받아주는 종이에 써야 그 만년필이 가진 필감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고, 또 글씨도 깔끔하게 표현되는데요. 종이들도 제조 공정에 따라서 표면의 느낌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 종이에 따라서 만년필의 필감이 조금씩 달라져요. 코팅된 것처럼 표면이 매끄러운 종이가 있고, 표면에 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러프한 느낌의 종이가 있어요. 매끄러운 표면감을 가진 그런 노트끼리도 각각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매끄러운 노트들인데도 이 노트에 잘 맞는 펜이라고 해도 또 다른 매끄러운 종이하고는 또 안 맞을 수가 있고요. 종이만 바꿔가면서 비교를 해본 건데요. 같은 펜인데도 글씨 굵기가 약간씩 다르고 잉크 흐름도 조금씩 다 달라요. 또 같은 펜인데도 부드러운 정도와 사각임의 정도도 종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만년필 좀 써봤다 하는 분들은 이 만년필 자체로 가지고 있는 필감에 연연하기보다는 사각임을 좀 더 느끼고 싶을 때는 뭐 이 종이, 부드럽게 더 강조해서 쓰고 싶을 때는 이 종이 하는 식으로 종이에 포커스를 맞춰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만년필의 개수가 좀 늘어나게 되면 종이 역시 다양하게 구비를 해두고 그 만년필하고 합이 가장 잘 맞는 종이를 일일이 테스트해가면서 최적화된 필감을 얻어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기도 하고 만년필을 쓰는 재미 요소이기도 해요. 아주 좋은 만년필을 샀는데 종이 매칭을 좀 잘못해서 이 펜은 값어치를 못하는 펜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잉크 색감을 더 다채롭게 표현해주는 종이가 있고 좀 더 단조롭게 표현해주는 종이가 있어요. 토모에 리버나 B7 종이가 잉크 색 표현이 굉장히 잘 되는 종이로 유명해요. 종이 중에 이렇게 노랑에 가까운 미색 노트들이 또 있는데요. 필기를 오래 해도 눈이 피로하지 않아서 이런 미색 노트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종이는 잉크 색이 본연의 색과는 좀 많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같은 종이라고 해도 종이의 두께에 따라서 필감이 달라지지는 않는데요. 지금 52g, 83g인데 평량이 좀 낮은 종이는 뒷비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이가 얇으면 잉크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우글우글 종이가 구겨지는 단점이 따라오죠. 아무래도 70g 미만 평량지인 종이는 이렇게 뒷비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면 필기가 필요하다면 종이 평량을 확인한 후에 구입을 하시면 좋아요. 종이 평량이 100g이 넘어가면 대체로 굵은 촉으로 써도 번짐이 없지만 뭐 꼭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종이를 쓸 때 중요한 점은 만년필 종이는 대체로 손기름에 취약하다는 점인데요. B7 같은 종이는 헛발질이 있는 펜으로 써도 잉크를 좀 끌어내주는 힘이 있어서 헛발질이 해결될 정도로 조금 잉크 수용성이 좋은데요. 손으로 짚으면서 필기를 하면 이 손기름 묻어난 자리에는 필기가 잘 되지 않는, 잉크가 잘 먹지 않는 그런 단점이 또 있어요. 이런 문제는 만년필 노트 대다수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토모에 리버나 B7만큼 손기름이 강하게 묻어나지는 않지만 좀 표면이 보송한 느낌이다 싶은 그런 종이들도 어느 정도의 손기름은 묻어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펜하고 종이들을 매칭해가면서 써본 결과 어떤 종이든 손기름이 묻지 않도록 필기하는 습관이 들이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손기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책받침 같은 거를 손 밑에 받쳐주고 필기를 하는데요. 이런 책받침이 없다면 티슈 아니면 그냥 똑같은 종이 같은 걸로 대체를 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줄 쓸 때마다 받침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서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는 만년필 종이 대다수가 이 노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쓸 때 필기가 조금씩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헛발질이 있는 그런 펜들도 대체로 헛발질이 감소하거나 완전히 사라졌어요. 헛발질이 있는 펜은 흐름 좋은 잉크를 넣어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종이에 이런 손에서 묻어나는 그런 손기름이 묻어나지 않게 신경 쓰면서 쓰는 게 더 확실한 해결책이더라고요. 좋다고 소문난 종이라고 해도 잘 맞는 만년필이 있고 잘 맞지 않는 만년필이 있어요. 제가 써본 종이 중에서 어떤 만년필로 써도 대체로 좋았다 싶었던 건 로이텀밖에 없었는데요. 로이텀 종이도 약간 폭폭한 표면감을 가진 종이라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극찬하는 만년필이나 종이일지라도 사용자의 취향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추천하니까 기대하고 샀는데 생각보다 필감이 좀 별로다 싶었던 그런 만년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펜들은 버리거나 남 주지 마시고 종이를 바꿔보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마음에 안 들었던 펜이라도 종이하고 잉크 매칭을 좀 다르게 해보면서 비교해서 써보시면 딱 마음에 드는 잉크와 종이 합을 찾아내실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오래오래 만년필 생활 하시는데 즐거움이 커질 거예요. 오늘 영상의 결론. 중요한 건 만년필과 잉크 그리고 노트의 합이 잘 맞는 그 궁합을 찾아내는 거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만년필 생활이 훨씬 풍성하고 즐거워질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더 많은 팁들은 제 리뷰 영상들 곳곳에서 다뤄지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펜이 있을 때는 리뷰 영상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 B7 노트 발송 안내 관련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